구독 좀 해주세요. 이게 영상 바뀔 때 약간 버퍼가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마이크 끄고 방구 꼈어요. 마이크 끄고서 이거 하느라고 목이 칼칼해서. 지금 버퍼 심해요? 보부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이게 지상파 케이블 방송이 CPU 사용률이 좀 높아요. 지금 44%까지 올라오네. 내가 뭐 쓸데없는 거 켜놨나? 일단 멜론을 끌까? 멜론을 껐더니 36%로 줄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영상 보신 거는 조지쇼와 관련된 영상을 보셨어요. 조지쇼는 이륜양행의 대표로 우리나라에게 이륜양행이라는 그 회사가 왜 중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륜양행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그 군자금을 조달하는 교통국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연락망, 이런 비밀 조직망의 교통국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군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것들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낼 때 이런 비밀스럽게 행동을 할 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픈하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본에게 좀 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외국 사람들을 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제 직접 잡아들일 수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막 잡아들인다면 그쪽 나라에서 놔달라고 이런 식으로 탄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웬만하면 터치를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되게 큰 되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 이륜양행 교통국으로 큰 영향을 준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합치기 전에 4군데 임시정부가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간도나 연해주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가거든요. 일본 애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연해주에 2개가 있었습니다. 연해주에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이 세운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요거는 고등학생이시고 9년 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필기해놓고 시험 대비하시거나 그럴 때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손병희. 저번에 아까 말한 천도교회 손병희. 아까 어떤 분이 손병희가 친일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임시정부를 계속 이끌 정도로 친일 행동은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는 이승만이 이끈 서울에는 한선정부. 한선정부는 이제 부통령으로 이승만, 그리고 이동희 같이 이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하이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뭔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겠다. 3.1운동 이후로 뭔가 단일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띄엄띄엄 따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응집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하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좀 뭔가 알고 가는 것도 좋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외우세요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결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합니다. 상하이에서. 왜 상하이가, 장소가 왜 상하이였냐면, 상하이에 좀 다른 나라의 이런, 외교관들이 많이, 외국인 공사관들이 많은 곳이어서 외교가 되게 유리했어요. 외교가 유리했고, 일본의 세력이 여기 미치지 않은, 일본으로부터 되게 좀 멀리 떨어진, 상하이가 중국의 되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본이 좀 심하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상하이로 정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처음에는 외교 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투쟁을 할 것인가 요걸로 좀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외교 라인은 이승만 라인이고 투쟁 라인은 이동희입니다.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 외교 쪽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할 것인가 할 때 이때 근데 아무래도 투쟁 라인 쪽으로는 우리 화력이 좀 세지가 못하고 너무 군사도 약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외교 라인으로 결정돼요. 외교론 쪽으로.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동희가 부통령이 되는 거죠. 총리.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이동희가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 국무총리를 맡는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이때 생기게 돼요. 대통령만 있고 국무총리가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원래 대통령제는. 그런데 약간 한국식 공화정. 대통령이 있으면서 약간 의원내각제적인 수상적인 국무총리도 따로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런 의원내각제적 약간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이 있는 대통령제를 하게 됐다. 약간 한국적인 공화정이다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외교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외교 쪽으로 힘을 쓰게 되냐면 외교에 힘쓰게 되는데 뭐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뭐 김교식을 파견하기도 하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기도 하고 외교 쪽으로 뭐 활동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외교 쪽으로 활동을 했지만 별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륜양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군자금 조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통제를 실시해서 비밀조직망. 연통제는 비밀조직망. 그리고 교통국을 설치, 이 교통국이라는 건 비밀 조직망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연통을 하는, 교통국을 설치하는, 이게 이제 이륜양행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륜양행. 외국 회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륜양행. 백산상에도 그랬고. 자, 그러기도 하고, 뭐,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애국공채를 만들어서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칸이 없네. 독립신문을 간행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 서재필의 독립신문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간행을 했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을 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티나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뭐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뭔가 독립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별다른 외교적 성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분열이 돼. 이게 도대체 뭐냐, 뜨뜻무진하게. 뭔가 좀 다르게 아예 임시정부를 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열이 되고 침체되고 결국에는 이승만을 탄핵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대표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뭐 개조파가 있고 창조파도 나오기도 하는데 개조파는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이 임시정부에서 좀 개조하자, 바꾸자, 점진적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한 건 안창호 선생님이고요. 아니다, 싹 갈아엎어야 된다.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뭔가 독립투쟁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창조파는 신채호 선생. 그래서 이때 회의 끝에 결국은 국무령제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국무령제를 하다가 국무위원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김구 선생이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구는 주석제가 되고 나서 이 주석제라는 건 좀 뭐냐면요, 이 국무회의의 최고 수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김구가 주석으로서 되게 좀 리더십이 강했고 뭔가 파워풀하게 좀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백성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의거 활동을 하게 되는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인애국단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두 명이 누가 있습니까? 응? 도시락 폭탄.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열사가 있죠.
자, 윤봉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안중근은 아니고, 윤봉길과 이봉창. 그래서 한인애국단에서 윤봉길이 상하이 헝커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때 우리 국민들이 열광을 한 거죠. 아, 뭔가 좀 티가 나는 활동을 했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뭔가 한 건 했구나. 사실 이때 막 일본한테 맨날 막 묵살당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좀 눈에 띄는 뭔가 확실한 뭔가 행동이 필요했어요. 근데 막 뭔가 폭탄을 던지고 막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막 턱 트인 막 사이다 먹은 것 같은 그런 체한 게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열사죠. 윤봉길 열사. 그리고 이봉창 열사는 그거 천황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을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열사와 관련해서 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최후 모습 보시면 아이고 왜 또 RC로 보이지? 확대가 이게 안 되게? 내 얼굴 가리고 그냥 보자. 이렇게 처형한 직후 모습입니다. 머리에 지금 총 맞은 그대로 직후 모습이고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윤봉길 의사의 최후 모습.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일본 아시카와현 미요구시 육군 공병 작업장에서 있었던 윤 의사의 처형 직전과 직후의 모습입니다. 뭐 이것도 있고 제가 또 다른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관련된 거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임정의 활동과 위기. 자,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고요. 보시면 이런 임시헌장, 민주공화제로 한다. 임정원의 결의에 따라서 통치한다.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좀 현대적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눠서 교통국가 연통제 총판, 독판, 군감, 명감으로 해서 각 지방에 연통제로 비밀 결사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 뭐 김구 선생, 이승만, 안창호 선생들이 이렇게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런 신년 축하 기념 사진. 자, 하지만 한계는 그 통치의 대상인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고 국민들은 일제치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락기관이 있었지만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륜양행, 아까 영상에서 봤던 바로 조지쇼와 관련된 아일랜드 사람 조지쇼가 1919년 5월 중국 단둥에 설치한 무역 선박회사거든요. 이 이륜양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선으로 폭탄이라던가 군자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왔다 갔다 조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교통국 역할을 했다. 자, 3.1운동에서 확인된 독립의 열기를 모아서 발족됐지만 외교냐 무력투쟁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서 외교 노선에 비판했던 신채호, 박용만 등 독립전쟁론자들이 막 들고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소집 결과 강력한 신정부의 수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여기서 내려가게 되고 탄핵되고요. 이 위기를 이어받은 게 이제 바로 김구 선생이죠. 개조파, 창조파 아까 설명한 부분, 현상유지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민대표에 결렬되고 임시정부 침체기를 살린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뭔가 모습을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겠다 해서 한인애국단으로 이렇게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열사. 첫 번째 이봉창 열사 사진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웃고 있는 사진이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죽기 직전에, 거사 직전에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폭탄을 들고 그 폭탄이 하나는 이렇게 거사용이고 하나는 자결용이래요. 이런 폭탄을 들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 유언을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웃고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이런 활동 때문에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고요. 그거 말고라도 우리 한번 요 부분도 이따가 퀴즈 낼까?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위치, 뭐 상하이라던가 그리고 김구는 어떤 정치 체제나 주석제 뭐 요런 거 깨알같이 내볼까요? 연통제, 이륙양행 뭐 요런 거 독립신문 간행 요런 것들 이따가 퀴즈 내서
퀵뷰 드리도록 할게요. 한인애국단 말고도 국내에서도요, 계속 의거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있어요. 대한노인단도 있고, 아까 나철과 오기호의 오저감살단도 있었지만, 이런 독립투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도 있고요. 의열단도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을 해서 되게 많은데, 사람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의열단에서? 의열단, 뭐 김익상, 김상우, 나석주, 뭐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김익상은 어디다가 거의 다 폭탄 테러를 했어요. 주로 김익상은 어디다가 폭탄을 던졌을까? 김익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랄까 핵심 그 수뇌부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이거보다 우리의 의지, 독립 의지를 밝히는 거지. 계속 우리는 독립하겠다. 너희들에게 우리는 너희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김상욱 같은 경우에는 종로경찰서에, 그리고 나석주 같은 경우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종로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주로 고문을 당하거나 여기서 잡힌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거든요. 이 종로경찰서 위치랑 서대문 형무소랑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나석주도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때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토지를 매수했던 회사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토지를 뺏어갔던 동양초식 주식회사의 폭탄, 건축회사 같은 거예요. 재개발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네들 막 공장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있고,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뭐 김상욱 같은 분은 진짜 총을 되게 잘 쏴가지고 은신 중에 거의 일본 경찰 400명을 총으로 쏘고요. 엄청난 총격전 끝에 결국엔 3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다 쫓기다가 일본 애들한테 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대한노인단. 난 대한노인단도 너무 멋있더라. 대한노인단의 강우구 열사, 할아버지죠. 강우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총독을 암살 시도했죠. 그 청년들도 못하는 그런 암살거를 할아버지가, 우리 그 막 웹툰 봐도 막 할아버지 멋있게 나오는 웹툰 많잖아요. 하이브 보세요. 할아부. 서울역에서,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어요. 서울역의 일본 애들에게 폭탄 투척. 이 강우구 할아버지도 완전 짱짱 멋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의열단이나 대한노인단이나 한인애국단, 나철 5.25의 그런 오적 암살단, 이런 독립투쟁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분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분들이 어떻게 테러를 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숨었다가 이렇게 일본 애들하고 대치해가지고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정말 생생한 그런 역사를 들어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욱의 할아버지는 수능에도 나왔었대요. 의열단 김지섭도 추가해주세요. 김지섭도 있고요. 여기 의열단에서 전 대표적인 사람 교과서에 나오는 3명만 정리해드린 거예요. 채팅창에 독도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그런 간단한 역사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 저 좌우반전 좀 풀고 퀴즈도 내고 얘기를 좀 채팅창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요.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좀 휴식 타임 식으로 영상 하나 같이 보고 퀴즈 타임. 퀴즈 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것도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너무 멋있어서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모순 담에게.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위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어머나 잠깐만요.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이거 오타 있네요. 이거 잘못 보았네요.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은요, 이런 독립투사들을 가지고 독립투사의 자식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왜 이렇게 방이 끊기죠? 아, 그래요? 버퍼심해요? 저거 뭐지? 싱크는 맞아요. 말하는 거 싱크. 가끔씩 이렇게 지상파 케이블 방송이 이렇게 CPU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좀 끊겨요. 업데이네? 님 컴퓨터에 직박구리 폴더에 인커밍 폴더에 많은 영상이 있는 거 아니야? 좀 정리하고 외장형 하드로 옮기는 게 어때? 자, 마지막 영상 한번 보고요. 퀴즈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예. 자, 이제 마이크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게 더 음질이 좋아서. 자, 마지막은 독립투사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집안이 이렇게 독립투사로, 와,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아, 정말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도 있다는 거.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좀 학생 때는 나도 독립운동을 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여명의 눈동자를 봐가지고, 나는, 기생을 해서 일본 애들을 꼬드긴 뒤 독립운동을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죽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라마의 영향으로. 근데, 나이 들고 크면 클수록, 아, 이게 정말 독립운동이 점점 현실이고 힘들었겠구나.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내가 만약에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변절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기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도 생각하면서, 정말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여명의 눈동자를 아시면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예, 30 넘었어요. 그거 초딩 때 본 것 같은데. 제가 독립투쟁과 관련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잠깐 독립운동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셨었으면 내가 그 유공자로 혜택을 받았을 텐데. 국가유공자, 나 임용고시 같은 거 가산 좀 받았을 텐데, 우리 집에 그런 아까 내가 보여줬던 한인애국단 사진 이런 거 독립운동 책자가 있어요. 엄마가 갖고 있는데, 잠깐 가담하셨다가, 산에 숨어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저기 돌아가셨는데, 오래 안 하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시다 말았거든요. 계속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생생하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일본 그 애들이 모두 다 나쁜 것도 또 아니었다는 거.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할머니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식모살이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식모살이 했던 그 주인은 되게 친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울면서 헤어졌대, 서로. 편지 쓸게요, 이러면서 정들었어 이러면서 선물 주고 가고, 그런 애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니었겠죠.
예, 자, 개천용님이, 지금 뭐,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나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역사 수업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본인의 막 궁금한 점을 막 얘기하느라고 막 여러 시대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막 그걸 제가 다 대답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오늘 관련된 내용만 채팅창 읽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비류님은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광산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던 선생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역사 선생님이 된다던가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우리 매니저분들이 오늘 채팅 활발하게 하신 분들, 많이 채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기 퀴즈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채팅창을 얼리고 녹여가지고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딱 녹이고서 말로 말하고 매니저분들이 첫 번째로 올리신 분 복사 좀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퀴즈 타임 하기 전에요. 퀴즈 타임 하기 전에 매니저분 추천 5명 발표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분이 추천하신 5명은요, 퀴표 제가 종방하자마자 바로 넣어드릴게요. 우리 예주띵님, 그리고 조망님, 그리고 로마 만수님, 싱싱TV님, 그리고 한 분이야. 이거 뭐야? 국성고? 뭡니까 이거? 이거 한문 대려국 성자인 줄 알았어. 황자구나. 별성자인 줄 알았어. 고려국 황제님, 한문이 약해서 옛날에 많이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예, 고려국 황제님, 싱싱TV님, 민수님, 조망님, 예주띠님, 예, 이분 이렇게 5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고려국 황제님. 자, 퀴즈는요. 첫 번째 문제 1번. 3.1운동이 배경이 됐던 파리강화회의에서 자신의 국가의 그런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윌슨의 6글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3.1운동의 배경이 됐던 윌슨이 발표했던 그런 국제 정세 분위기 발표했던 거. 윌슨의 두두둥. 자, 민족자결주의죠. 민족자결주의 제일 첫 번째 말하신 분 큐표 드릴게요. 매니저분 복사 좀 해주세요. 유나님 민족자결주의 맞히셨습니다. 퀴즈 스피드하게 계속할게요. 자, 녹이고요. 다시 문제 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는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뀌었을까요? 무단 통치. 떠먹는 콜라님 맞추셨어요. 자, 3번 문제는 모바일 우대 문제 가격이에요. 모바일 문제. 3번 문제는 모바일만 참여해주세요. 자, 3.1운동의 결과 중국의 무슨 운동에 영향을 끼쳤을까? 중국의 무슨 운동? 모바일만. 대고려국 황제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인데요. 운동까지 쓰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죠. 방장님, 나빠님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복사하고 계시죠? 한 분. 자, 문제 또 스피드하게 갈게요. 뭐 낼까? 내가 아까 낸다고 했던 모두 참여하는 걸로. 잠깐만, 저분 모바일이야? 오사운동 모바일이야? 방장님 나빠 모바일이 아니야. 쏘리, 미안. 불량길들이기님이야. 내가 몰랐어. 방장님, 나빠님. 본인 닉네임대로 방장님 나빠 이러겠다. 미안해. 나는 나빠. 미안해. 불량길들이기야. I'm sorry. But I love you. 미안해. 자, 지금 몇 번 문제야? 3번 문제야?
3번 문제. 아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변절한 사람 3명. 아까 복사하신다고 막 그랬죠? 변절하신 분 3명. 변절하신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변절한 것들 3명. 3명 이름 써주세요. 최린, 박휘도, 정춘수. 박희경 아니죠? 여자 아니에요. 최린도 여자 아니에요. 다 남자예요. 최린, 박희도, 정춘수. 붉은 남장님 맞추셨습니다. 맞죠? 붉은 남장님에게 드리는 걸로. 최린, 박희도, 정춘수. 이름 꼭 기억하는 걸로. 우리. 자, 그 다음은 어떤 문제를 낼까?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을사오적을 모두 적으시오. 을사오적을 모두 적으시오. 두구두구두구두구 적을 시간. 을사오적. 이씨 2명. 박씨 1명. 권씨. 이씨가 3명이네요. 이씨 3명. 권씨, 박씨. 5명 다. 우와, 똑똑해. 이완용, 이지용, 권주영, 이근태, 박재순, 버퍼링 방송님, 와, 복사해놨나? 오, 대단해. 짱! 저 지금 몇 문제 냈어요? 계속 낼게요. 자, 다음 문제. 1919년 4월 15일 만세운동 관련자 30명을 교회에 몰아넣고 사격하여 방화하고 주변 지역을 모두 참살했던 일제의 3.1운동 이후 보복성 학살로 가장 잔인했던 그 사건을 어디 학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자료도 보여드렸죠. 어디 학살 사건이라고 한다. 이게 6번 문제죠. 오, 제암리 학살 사건. 붉은 남자님 아까도 맞추지 않았나? 예, 이분 두 번째 분 제암리 학살 사건 모두 말하신 이분 드리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짜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 이승만이 세웠던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외교로 유리하고 일제 간섭이 거기까지 미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세 글자. 나단. 상하이. 국무를 호로록님. 국무를 호로록님 완전 이벤트의 황제야. 나한테 뭔가 받지 않았어 옛날에? 장갑인가? 이벤트 짱. 몇 권왕이야? 자, 다음 문제. 스피드하게 갈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서 미국에 설치한 것으로 이승만을 대표로 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미국에 설치했던 부서 5글자. 외교 중에 하나로 미국에 설치한 거. 구미위원부 맞습니다. 대고려국 황제님 아까 맞추셨으니까 예주띵님도 아까 다 됐죠. 안 된 분 드릴게요. 식빵 새끼님 이분한테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분들 너무 잘 맞춰. 저 지금 문제 몇 개 남았죠? 이거 8번째인가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뭔가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열었고 분열이 되고 창조파 개조파로 분열이 되고 결국 이승만은 탄핵이 되고 나서요. 김구 선생님이 이어받게 되는데 이때 사실 상하이에서 내가 아까 설명 깜빡 빼먹었는데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이런 그전에 국무령제에서 김구부터 무슨제로 바뀝니다. 이런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주석제. 예, 맞추셨습니다. 짱 341호님 주석제 맞추셨어요. 내가 아까 한국광복권 설명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자, 김구 선생님이 뭔가 이렇다 할 딱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봉창 열사, 이런 윤봉길 열사로 하여금 폭탄으로 막 이렇게 상하이 홍콩공원에 폭탄을 막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의거 활동을 했던 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글자.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
이분, J로 끝나는 분, 몬슈르 J님 맞추셨어요? 내가 아까, 필기하면서 빼먹은 부분이 있네요.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결성을 하고, 막판에 이제 우리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국내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좀 아까운 게, 미국이 도움을 안 준 게, 우리 국내 진입작전 지금 대비하고, 지청천은 총사령관으로 일본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했거든요. 이때 막 미얀마 전선에서 우리가 크게 막 성과도 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력 폭탄을 팍 터뜨리는 바람에 그냥 무조건 항복. 이게 좀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독립을 잃었다면 우리 스스로 독립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대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미국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된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도 미군정이 되고 냉전의 피해자가 돼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나눠진 것도 그것 때문이고, 솔직히 지금 뭐 미군이 우리나라 막 지켜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하고 소련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미국 소련 냉전 때문에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분단되고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맞추신 분들 큐뷰 제가 방송 끝나고 공지 올릴 거고요. 제가 바로 큐뷰 지급 방송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때문에 독립된 게 맞는데 그게 더 싫다는 거지. 우리가 자주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고 우리가 피 흘리고 좀 희생이 많더라도 좀 남한테 의존한 독립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남한 북한으로 나눠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다 얘기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베델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까 얘기를 안 나눈 것 같아요. 베델도 사실 파란 눈의 독립투사라고 해서 제가 조지 쇼와 서코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영국 언론인 베델, 우리 서울 현충원 이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을 위해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베델. 잘생겼어요. E.T. 베델. 한국명이 좀 안타까워요. 배설이라니. 어쨌든 본명은 이런 베델. 이분은요 대한매일신보를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일본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러일전쟁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우리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 대한매일신보가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항일적인 그 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이 헐버트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헐버트는 선교사 출신으로 조선에 관한 글을 써서 외국에 알리기도 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로 고종의 비밀 특사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한 거 아시죠? 이 헐버트를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헐버트와 이 베델의 영향으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요. 이게 원래 일본이 가져갔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환하게 되는 것도 이분들의 노력으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1918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 이 탑 안내문에 써 있다고 합니다. 이 탑을 들고 가고 그런 것도 나중에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사학자들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그 보물 창고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우리나라 식민지 임진왜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국보나 보물을 일본 애들이 도자기를 또 특히 좋아해. 일본이 우리나라 도자기를 특히 좋아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도자기 도굴꾼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비싼 돈으로 일본 애들한테 팔 정도로 애들이 우리나라 청자 도자기에 미치는데 그게 일본에서 오픈하지 않은 그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그런 문화재들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창고가 열리면 오픈되면 역사 교과서가 바뀔 거라고 한대요. 그거를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교과서 왜곡 관련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와, 그 창고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있을까. 얘네들이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뭐 임진왜란 때부터 가져간 도자기며 이런 게 엄청 많죠. 사실 그런 거는 영국도 그래요. 영국이 대형 박물관을 만들 수 있었던 게 그 이집트에 있는 미이라의 숫자보다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 미이라 수가 훨씬 많아. 제가 대형 박물관은 가봤거든요. 막 클레오파트라 미이라도 있어요. 보면은 미이라가 진짜 많아. 그리고 로제타 석상인가 아무튼 아무튼 되게 유명한 그런 문화재들이 대형 박물관에 되게 많아. 아직 이집트 안 돌려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안 돌려주잖아. 너네들은 이걸 보관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갖고만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대형 박물관은 좀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부끄러운 과거죠. 약탈 문화재로 만든 그런 거죠. 사실 영국도 뭐 나쁜 행동 많이 했어요. 보면 역사 채널 2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지만 제가 지식 채널 2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식 채널 2는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그 책을 다 샀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름이 뭐더라? 인종전시를 했던 것도 있는데 샤키 바트만인가? 그 영국 어떤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샤키 바트만이라는 여자를 엉덩이가 되게 크고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진화 중에 하나라고 막 되게 고릴라와 인간 중간으로 특이하게 생겼다고 그 큰 엉덩이와 큰 가슴 그걸 가지고 인종 전시를 해가지고 샤키 바트만을 막 너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꼬드겨가지고 영국에서 인종 전시를 했다는 거.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의 선진국인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애들이 뭐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쪽을 약탈했던 것도 보면 되게 잔인한 게 많죠. 총칼로 막 약탈을 했고.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아무튼 우리가 그런 얘기들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얘기 나누고 샤키 바트만에 관한 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역사 채널 2 말고 지식 채널 2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많아요. 친일파 얘기도 담아줄 수 있나요? 오늘 뭐 친일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다음에 뭐 친일파 명단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저번 주랑 오늘은 너무 근현대사만 다룬 것 같아서 근현대사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요. 조선시대 부분을 할 거예요. 내가 너무 저번 주랑 이번 주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 좀 열받는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다음 주에는 음악과 관련된 조선시대 음악과 관련된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가 어디다 적어놨지? 여기다 안 적어놨나?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의 음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조선시대 음악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고 세종대왕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고 뭐 이런 아악 관련된 뭐 그런 거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수업 준비를 해야 돼. 저도 조선의 음악에 대해서 막 너무 구체적으로 알진 않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수업 자료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 영상 자료 같은 거 많이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머리 아프지 않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토론 수업? 역사 토론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다. 역사 이야기 같이 나누는 그런 방송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이런 건 제가 몰랐던 것도 막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참 묘한 거는 을사오적 박재순의 아들은 아비처럼 친일파인데 손자는 오히려 광복군 출신이라고 이렇게 또 좋은 손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자, 퀵비 이벤트는 지금 끝냈고요. 15분 제가 방송 끝나고 한 번에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맨님이 처음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뿌듯하기는. 어떻게 오늘 좀 뿌듯한 방송이 됐나 모르겠어요. 좀 항상 방송하기 전에 막 이것도 다뤄보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야지 하는데 뭔가 좀 하고 나면은 많이 얘기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아쉽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왔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채팅창을 최대한 그래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좀 소통이 되는 방송이었나 모르겠네요. 의행님이 근현대사 관련해서 1950년대 6.25부터 군부정치 시대 1980년대까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긴 거를 한두 시간 내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관련된 테마 그렇게 길게는 못할 거예요. 6.25면 6.25 관련 테마만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6.25쯤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군부정치 시대 뭐 군부 독재 시대 부분도 그것만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군부 독재 시대 얘기를 하면 좀 껄끄러워. 왜냐면 지금 현 대통령 때문에 좀 그래. 막 욕을 못 하겠어. 뭐 내가 욕한다고 이렇게 뭐 철컹철컹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이라서 좀 껄끄러워요.
어떤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특정 사이트가 왜 이렇게 좌파 우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극단적이라 채팅창에서 엄청나게 싸울걸. 그러면서 또 광주가 민주화운동이냐 폭동이냐 하면서 뭐 싸우고 난리나. 그래서 너무 아무튼 그런 극단적인 부분은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재미있는 거 좀 정말 중요한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무님처럼 황제님처럼 채팅창 난리 나요. 나는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이 학생들이 그렇게 좌파 우파 나누고 막 이런 얘기가 본인의 정말 역사를 다 공부하고 본인의 역사관이 정말 그렇고 본인의 생각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냥 괜히 막 특정 사이트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에 물든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뭐 역사를 공부하고 근현대사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나는 정말 이쪽 성향인 것 같아 라고 뭐 한다면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 남한테 그거를 막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충체 붙여가면서 막 욕하고, 또 그것도 너무 문제인 것 같아. 생각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남을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남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막 댓글들 보면 엄청 난리가 나, 싸우고. 사실 내가 도시락 폭탄 얘기하면서 작년인가 일어났던 그 특정 사이트에서 도시락 폭탄 던진 거 알죠? 로켓 설탕이랑 뭐 합쳐가지고 만든 거 있었어. 그것도 고3 학생이 그렇게 한 거였는데, 아니 그런 행동을 왜 윤봉길 열사를 따라해서 도시락처럼 정말 도시락에 넣어서 던졌어. 그리고 정말 누가 화상 입고 그랬단 말이야, 성당에서. 아니 왜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미리 사이트에다가 광고하고, 근데 사람이 많이 안 다쳤기 다행이지, 그거 진짜 심한 폭발을 해가지고 진짜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무튼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걸 윤봉길 의사 그런 식으로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욕 보이는 건지. 물론 그 학생의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거 검색해보잖아? 그 학생이 한 건 윤봉길 열사만큼 정말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채팅창에 배우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아무튼 저기 채팅창에 너무 좌파우파 나눠지고 정치적인 성향인 부분은 좀 자제해가면서 수업 진도라고 하긴 뭐하고 테마를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재미지게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역사 채널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좀 더 부가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칠판 판서하는 이런 순서로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뭐 이렇게 웹툰 같은 것도 좀 찾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번에 유관순과 관련된 웹툰 막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고 그런 게 많아서 그냥 안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좀 더 다음에도 준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종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리방 할까? 리방에서 그냥 디프리를 할까? 뭔가 수업 시간인데 괜히 막 편하게 얘기하면은 아닐 것 같아. 이거 직회방송국에 올라온단 말이야. 루팡두팡님 별풍선 10개 팬가입 고마워요. 아무튼 오늘도 채팅창에 너무 활발한 활동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끝나는 대로 제가 큐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의 역사 관련해서 나 이렇게 아까 급하게 방송 시작하느라고 정면도 안 맞추고서 시작했네. 아무튼 계속 딴 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하는 이 역사 스캔들 시간은요, 테마별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갈 거예요. 농협이님 고마워요. 팩정 감사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나가지만 금요일에 제가 따로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고 그걸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왜 이래요 이러신 분들은 순서대로 진도 나간 한국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또 깨알 홍보, 제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영상들 이거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강의 쭉 모여 있어요. 지금은 고려까지 나갔거든요. 보시면 선사시대부터 쭉 있습니다. 아주 옛날 거부터. 그래서 그거부터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물론 막 제가 실수로 몇 개 말한 거 있어요. 오타 몇 개 있어요. 뭐 그런 거 유튜브에다 써놔야 되는데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나름 노력해가면서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그거 말고도 뭐 제 방송 하이라이트 먹방 뭐 다양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기 무료예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까지 구독자 5,000명이면 레몬 벌칙하기로 했는데 지금 4,400명이거든요. 불안불안. 과연 내가 레몬을 먹을지 안 먹을지 레몬 먹는 거 추할 것 같은데. 유튜브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뒤풀이 조금이라도 짧게 리방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너무 버퍼가 심하다고 하니까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방해서 짧게 한 시간이라도 방송할게요. 뿅.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주 9시. 아, 맞다. 그리고 이번 주, 잠깐,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지? 이걸 얘기를 안 했네?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가 이번 주가 14일이 토요일이죠? 2월 14일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제가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토요일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그 사형 선고일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테마 짧게 방송할 거예요. 특집으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9시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이런 영상도 보고 얘기를 좀 나누는, 안중근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할 거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끝나고 이제 제 보이는 라디오는 리방하는 걸로 할 거예요. 토요일 날도 이런 교육방송 할 거니까 많이 와주시고, 자, 다음 주 화요일 9시에는 조선시대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님 그때도 뭐 역사 스캔들? 그때는 뭐 역사 스캔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발렌타인데이 특집? 발렌타인데이 20뜻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그런 특집 방송 잠깐 짧게 뭐 1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공부 방송 많이 하느라 좀 힘드네요. 그럼 리방할게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올게요. 디프리 방송에서 또 만나요. 추천 누르시고 가세요. 추천. 빠이빠이.